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중국 전기차를 옹호하는 자들의 예상 반론. 이 영상 올려드리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4시간 후에 이제 잘 알려진 채널에서 예상되는 내용의 답변, 반론, 이게 이제 올라왔다고 하네요. 너무 영상도 길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분 좀 봤었는데 예상했던 내용을 너무나 그대로 답습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채널이나 그 유튜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헝다를 비롯해서 온갖 관련이 없는 얘기들을 막 섞어가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산업, 미래를 걱정하는 듯한 그러한 묘한 분위기를 섞어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을 해버리니 거기에 영향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영상 내용 중에서 설마 이것까지 언급할까 하고 삭제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딜러샵의 도산, 또 거액을 들고 도망을 가는 이런 사태, 이런 것들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 그리고 뭐 전체 중국의 이런 자동차 딜러사가 몇인데 그 중에서 일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중국 전체 시장을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얼마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시기했느냐 하면서 아마 이걸 좀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랬었던 적이 있다. 딜러사의 도산, 그리고 고객의 돈을 들고 잠적을 했다. 일단 크던 작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두어하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전체 딜러샵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딜러샵 일부가 도산을 하거나 사업을 접는다는 게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이 부분까지 실드를 칠까?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하더군요. 네, 어쨌든 마음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황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자동차 정보, 특히 유튜브판이 돌아가는지 눈치를 명확하게 채시고 그것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중국의 전기차 산업 굴기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한 두세 발 멀찍이 떨어지셔서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무서워하고 중국을 두려워하고 중국을 믿고 발전할 것이다 확신을 갖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망하십시오입니다. 관망하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 그리고 굴기 전반의 혼란이 왜 생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YD나 CATL은 시진핑 주석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BYD의 부채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급어음을 은행 보증을 거치지 않고 자체 발행을 해서 1년 혹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18개월까지도 그 기간을 설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협력사들을 다루고 있다. 사실 BYD의 이렇게 지배적이고 독재적인 스타일의 영업 방식이 정부의 두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러한 소식들이 통제되고 있는 공산사회인 중국에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 언론에 알려져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중국 시장의 혼란을 염려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조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렇게 지배적이고 폭력적으로 협력사를 대했던 BYD가 정부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운영하면 되겠느냐. 서로 다 죽으니까 개선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60일 지급으로 변경을 하겠다. 바짝 엎드린 겁니다. 아니 은행 보증도 거치지 않았고 기간도 1년 혹은 그 이상. 이건 뭐 같이 상생하자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도 너를 딛고 내가 일어서서 중국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업 방식인데 이걸 철회하고 바짝 엎드린 BYD의 이러한 스탠스가 과연 뭘 의미하겠는가? 혹시 BYD가 정치적인 선이 떨어져서 비빌 만한 구석이 없는 상황은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 관련해서 또 이러한 국제 정세 관련해서 루머가 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좀 이상하다. 기존에 봐왔었던 그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 거기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정황, 중국 내의 지배 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중국의 정세, 그리고 혼란스러운 중국의 상황, 여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답이다. 이거보다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전기차 굴기가 고속 성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그런 급속하고 정말 성장 위주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굴기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을지. 제가 가장 많이 우려한 게 시장의 산성화거든요. 수천만 대 책임지지 못할 전기차가 쏟아져 나왔을 때 중국 소비자들이 받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전기차 굴기, 전기차 산업, 전기차 브랜드를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인지. 그러면 향후 2, 3년 후에 중국 시장은 어떤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될 것인지,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누가 망하고 누가 안 망하고 뭐 누가 전기차에서 살아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 혼란이 어디로 치달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결말로 귀결될 것인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유럽차, 일본차, 미국차, 우리 주변에 탈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들 적당하게 가성비 좋은 거 여러분들이 잘 집어서 운행하시면서 중국이 발전하기는 할 텐데 이렇게 엄청난 홍역을 앓고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그래서 다시 재편돼서 도약할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구나. 그럼 그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들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고 제가 국가와 사회와 현대기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걱정해서 이런 입에 발린 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은 이제 귀를 막으실 때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이야기를 며칠 동안 하면서 좀 울적합니다. 좀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굳건한 심지로 국내 산업을 응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업으로 한다 그러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에게 항상 주는 것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자동차의 올바른 정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도 하고 광고도 하고 정정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꼼수들을 쓰려고 하고 눈앞에 이게
일희일비하는가. 정말 안타깝지만 뭐 각자 바라는 게 있고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당분간은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